오늘의 전체적인 주제가 경위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살짝 언급 정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아예 대놓고 본편이 돼버렸어. 워낙 많이 저질러가지고. 네. 자, 일단 먼저 대우 노조 하청 노동자들 파업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극적인 교섭 타결을 이뤘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숟가락 얹기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결국 임금 정상화는 안 됐고요. 임금 인상률 4.5%로 협의됐는데요. 그런데 신문은 뉴스원 기사입니다. 노사 합의가 마무리된 데에는 교내 메시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공권력 투입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런 교내 발언들이 사태 해결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입장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줬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겠죠. 협박을 하니까 진짜 진압할까봐 밑에서 야 진압하면 우리 다 망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야 못해 우리 못 건드려 그랬는데 윤석열이 구속시킨다는데 할 것 같거든요. 네, 진짜 할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해결을 했습니다. 원래 깎인 게 30%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30% 복원은 못 시켜줄 망정 몇 프로요? 4.5%예요. 5%도 아니고 4.5% 그걸 또 까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굴복을 하고 만 거죠. 외압도 있을 거고 또 워낙 또 5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주는 데 대한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타협을 해놓고 구속영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기껏 타협해서 끝내놓고 나서 구속영장을 친 거야. 체포영장을 했는데 경찰이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합의를 봐놓고 그때 와갖고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빡세게 치냐. 만약 이거 구속까지 시켰으면 이거 원상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굴복으로 끝난 상황인 걸 가지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갖고 이게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경비요청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하청노조 손해배상 이거 소송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물어내? 결과적으로 지난 50일 동안 있었던 그 작업 손실로 인한 부분은 떠넘기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막 갚으래잖아. 이거 200만 원 월급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결국은 합의는 해놓고 돈으로 죽이는 짓거리입니다. 이러면 노조들도 그렇고 다시는 이건 이제 파업 투쟁 자체를 못 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몇천억, 8천억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8천억 손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 4.5% 올리려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4.5% 때문에 그러면 8천억을 회사에서 손해를 본 거라고? 올려줬으면 됐잖아 그 전에. 아니 50명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그 거대한 거제조선소 대우조선소가 다 문을 닫았습니까? 세상에. 아니거든요. 그 양반들 구점을 넣고 시위하는 그 도크나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 조업 차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 그게 전체적으로 거제조선소 운영하거나 거기에서 작업하는 데 대해서 방해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번에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주변에서 뭐 동원돼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기사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일하고 잘 있었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납품을 해주는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한 걸로 가지고 몇천억대.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회사의 매출 규모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대우조선 자체에서 수천억을 손해를 봤다고 손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 대통령실 자체가 법대로 하겠다 얘기인데
이 법 살벌해서 어디 이거 살겄습니까? 이런 법치주의 안에서? 22년 일한 사람이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숙련공이. 그리고 회사에 지금 어려우니까 깎자해서 깎았다가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거 철 가공하시는 분들은 일단 위험하기도 하고요. 전문성도 요구되고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급을 1,300원? 만 원 정도에 1,300원. 1,300원을 줬다는 거예요. 최저 시급이요 거의. 최저 시급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럴 거면 편의점 가갖고 알바를 하지. 그렇죠. 어? 누가 거기에서 드릴 들고 용접기 들고 그라인더 들고 철공 작업을 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갖다가 지금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양반들이 진짜 민사소송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손배소가 된 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옛날에 쌍용 노동자들한테 했던 것보다 더 악독한 짓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정부가 대우해양조선을 팔겠다, 매각하겠다 라고 하는 뉴스를 꺼내놨어요. 마치 이 파업하고 연장선인 것처럼 갖고 가거든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답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분리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매각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현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관한 진행이 지금 진척 중이거든요. 근데 현대가 인수할 걸 뺏어가지고 따로 별도의 사람한테 별도의 기업이나 자본 세력들한테 분리매각을 하겠다라고 이걸 꺼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실제 대만이나 일본에서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 네. 아이씨.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사실 전 세계 1위로 올라선 거는 굴지의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대우해양조선은 방산업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을 원래 처음으로 들어와서 잠수함 건설 기술부터 시작하고 각종 구축함이라든지 군함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군함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전 설비를 비롯한 모든 그 핵심적인 우리 군사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들 레이더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통제 기술까지 핵심 기술을 다루는 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쇠빙선 기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LNG 액화 LNG 그 저장 기술을 비롯해갖고 갖고 있는 기술력들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 투자해갖고 갖고 갈 수 있는 R&D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하겠다고 그것도 외국 세력한테 만일에 이걸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조선이 쌓아왔던 우리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대우해양조선의 모든 기술들이 다 팔려나가는 거야. 옛날에 쌍용자동차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술만 쏙 빠져버리고, 노동자들은 더 구조조정 상황에 더 몰려가게 될 거고요. 우리 기술을 활용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옳다구나 이 기회에 대우해양조선 한번 먹어보자고 환장하고 덤벼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분리 매각이라고 하지만 민영화죠 민영화. 그렇죠.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산업은행이 다 쥐고 있는 대우해양조선을 우리나라 내부 국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한테 넘겨주기도 아까웠던 거야. 예? 많이 안 남으니까. 만일에 이렇게 팔 것 같으면 가격이나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또 외국계 자본들 들어온다 그러면 덤핑으로 줘요 또 대부분. 이거 분리매각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현대가 밉보였나 봐요. 현대가 지금 이것만 이 대우해양조선 정상적으로 승계해갖고 지금 이대로 병합을 했으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대 조선소가 대한민국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작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통합 등등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조선소를 지금 새로 짓거나 인수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일거리도 2년씩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조선경기 살아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가야 될 이 시점에 왜 분리매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독자 생존도 가능한 만큼 지금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돈 되는 거 다 팔아버리려고 그래, 이 새끼들은. 그러게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일단 매각하려고 해도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방산 그리고 상선, LNG선 요거 만드는 기초 공정이 이제 다 7, 80% 겹친대요. 그래서 분리 매각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다. 요런 독자 생존 시켜야 됩니다. 이걸 현대한테 줘버리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나진 않아요. 이미 누적돼 있는 엄청난 부채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엄청난 부채는 최경환을 비롯한 박근혜 무리들이 무자비하게 뽑아먹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채 부분만 차라리 상계 손실을 쳐주고, 아니면 국민주 같은 형태를 통해 갖고 국민들한테 던져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부채만 지금 있는 부채는 산업은행 부채만 어차피 못 받아 이거는. 이제 빼먹어 버렸는데 영업을 통해서 낸 손실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누구한테 팔아도 이건 탕감해 줄 거라 그러면 탕감하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국민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 이제 그 과정에 10조 원 이상을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네. 이게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되네 하는데 이미 손실 나버린 빚이 나중에 그게 메꿔집니까? 그거 계속 벌어갖고 이자 내고 원금 갚아가지고 지금 저 조선소 돌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1년에 대한민국의 조선사업이 벌어들이는 총 매출이 40조밖에 안 됩니다. 5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개 조선소 하나가 빚이 10조 원이 넘는데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될 리가 없죠. 그렇다고 치면 어차피 빚 가지고 매각할 거면 차라리 정상화 시켜라. 빚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고 이걸 갖다가 회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우리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겠죠. 안 하겠죠. 네. 팔겠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이 정부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